안녕하세요.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 자산 관련인데요. 암호화폐 덕분에 불과 6개월 만에 거의 30억 달러, 29억 달러 나들었다는 CBS 뉴스 보도예요. 와, 이거 정말 엄청난 액수네요. 네, 액수 자체도 물론 놀라운데, 이 자료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암호화폐 관련 사업들 있잖아요. 특히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그 WLF라는 거래소, 이거랑 그의 정책 변화, 그리고 여기서 생길 수 있는 잠재적인 이해 충돌 문제, 이런 것들 사이는 좀 복잡한 연결고리가 보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좀 같이 파헤쳐볼 핵심이죠. 그렇죠. 이게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이야기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럼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투자 현황부터 시작해서 말씀하신 WLF라는 회사 역할, 그리고 이게 행정부 정책이나 윤리 문제랑 또 어떻게 얽혀 있는지 이 연결고리들을 하나씩 좀 풀어보죠. 네. 우선 그 자산 증가 배경부터 보면요.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 순자산의 약 40% 정도가 암호화폐라고 해요. 금액으로 치면, 아까 말씀하신 29억 달러. 이 정도 되는 거죠. 여기에는 TRUMP나 WMLNIA 같은 그런 이른바 민코인 발행 수익도 있고요. 또 2024년 10월에 출범한 가족연관 암호화폐 거래소 WLF 지분, 이게 큰 역할을 한 걸로 보입니다. WLF라는 거래소가 정말 핵심인 것 같네요. 근데 이 회사의 구조가 어떻길래 이렇게 큰 자산 형성이 가능했던 걸까요? 사이트에 직접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가족 관련 법인이 지분 60%를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법인이 무려 225억 개의 WLF 토큰을 보유하고요. 향후에 토큰 판매 순수익의 75%를 가져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최근에는 또 아부다비 국영 투자사죠. MGX라고 여기서 WLF가 제공하는 스테이블 코인 USD1에 2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 이런 소식도 있었고요. 이 자금은 세계 최대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낸스 투자에 사용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야, 규모가 상당하네요. 홍보도 되게 적극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이 직접 X에다가 암호화폐는 미래다 이러면서 WLF를 언급하고 또 아들들 에릭, 도널드 주니어, 베런은 웹3 대사 이런 걸로 등재되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도 DC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 WLF를 직접 홍보하기도 했고요. 공동 창립자 중에 잭 위트코프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은 스티븐 위트코프 전 백악관 중동 특사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WLF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 민주화에 기여할 거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죠. 잠깐만요. 근데 자료를 보면 2021년만 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암호화폐를 사기라고 불렀다면서요. 근데 갑자기 입장을 확 바꿔서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고 싶어 한다. 이 변화가 참 놀랍네요. 정책적으로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건가요? 바로 그 점이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실제로 그의 행정부가 암호화폐 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움직였어요. 예를 들면 암호화폐 성장 촉진 행정명령이라든지 재무부에 전략적인 암호화폐 준비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심지어는 자금 세탁 방지 실패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암호화폐 거래소 빈맥스 창립자 3명을 사면해주기도 했고요. CBS 뉴스 분석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SEC,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한 10개의 암호화폐 회사에 대한 조사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와, 그렇다면 그의 발언이나 정책이 실제 시장, 예를 들어서 자신과 관련된 코인 가격 같은데 직접 영향을 미친 그런 사례도 있나요? 네, 자료에 따르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전략적 암호화폐 준비금 관련 행정명령 발표 후에 트럼프 코인 가격이 한 18% 이상 상승했고요. 또 그가 자기 SNS죠. 트루스 소셜에 나는 트럼프를 사랑한다 이런 글을 올린 후에는 가격이 더 올랐다고 해요. 설령 코인 가격이 직접 오르지 않더라도요. 로이터 분석에 따르면 WLF 같은 거래소는 그 거래 수수료만으로도 엄청난 수익을 올렸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2주 만에 거의 1억 달러 가까이 벌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야, 자신의 정책이나 발언이 바로 그냥 금전적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여기서 당연히 윤리적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맞습니다. 자료에 인용된 그룹 중에 스테이트 데모크라시 디펜더스 액션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그룹 보고서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직을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걸로 보인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참고로 이 그룹은 스스로는 초당파적이라고 밝히는데 CBS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비판가들이 감독하고 있다고 덧붙여져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 그룹의 법률 고문인 버지니아 챈터라는 사람이요. 이전 대통령들은 보통 자산에 매각하거나 아니면 블라인드 트러스트, 백지 신탁이라고 하죠. 거기에 맡겼는데 트럼프는 그러지 않고 오히려 암호화폐 산업에 막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이다. 이렇게 비판하죠. 그러네요.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 자체에 그 익명성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누가 투자하는지 알기가 너무 어렵다는 점 말이죠. 정확합니다. 과거에 트럼프 호텔 같은 경우는 그래도 누가 방문하고 숙박하는지 이런 걸 통해서 잠재적인 이해관계를 좀 추정해 볼 여지라도 있었잖아요. 근데 암호화폐는 그조차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실제로 상원은행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WLF 같은 회사를 어떻게 규제할 거냐 이런 게 논의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개입될 가능성 여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연방준비제도 같은 것에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혹시 WLF에 투자한 인물 중에 좀 공개된 사례도 있나요? 네, 저스틴 선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이든 행정부 때 증권 사기 혐의로 SEC 조사를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당선 직후에 3천만 달러, 그리고 취임 며칠 전에는 또 4,500만 달러를 WLF에 투자했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X에 밝혔어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건 그 이후에 SEC가 공익을 이유로 들면서 그의 사건에 대한 중단을 요청했다는 점입니다. 와, 정말 이게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이게 단순히 한 정치인의 재산 증식 문제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최고 권력자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어떻게 보면 이 신흥 기술 산업의 규제라든지 국가 정책 결정, 심지어는 아까 말씀하신 아부다비 투자 사례처럼 국제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공직 윤리나 투명성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가치에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이걸 보여주는 참 중요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이 자료들에서 우리가 봤듯이 암호화폐 거래의 익명성하고 또 국경을 넘나드는 자금 흐름, 예를 들면 아부다비 투자 같은 거요. 이게 결합될 때 기존의 방식, 그러니까 공직자 재산 공개 방식만으로 과연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외부의 잠재적인 영향력, 이걸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을까요? 디지털 자산 시대잖아요. 정치 권력과 국제 금융이 이렇게 융합되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